오늘도 화 때문에 힘들었나요? 분노는 순간이지만 그 순간이 인생을 흔듭니다. 화는 누군가에게서 온 듯 보이지만 사실은 내 마음 안에서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명상을 하며 마음의 불을 서서히 내려놓아 봅니다. 분노는 2차 감정입니다. 그 아래에는 상처, 두려움, 슬픔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감정을 마주하기 어려워 분노라는 방패를 씁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분노는 무지에서 온다.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때 분노가 커집니다. 화는 상대가 아니라 내 안의 기대와 불안을 건드릴 때 올라옵니다. 분노는 외부의 자극보다 내 마음의 상태가 먼저 만들어 놓습니다. 분노는 순간의 불입니다. 하지만 그 불이 태우는 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입니다. 강한 분노는 전두엽을 마비시킵니다. 판단력, 이성, 선택, 모든 것이 흐려집니다. 화가 난 순간의 나는 평소의 내가 아닙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분노는 자신을 먼저 태운다. 화를 참는 이유는 상대에게 지기 위함이 아니라 감정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반응하지 않는 사람은 강한 사람입니다. 화를 참는 것이 아니라 멈추는 것입니다. 멈추면 여유가 생기고 여유는 선택을 넓힙니다.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말이 따뜻해지고 사람들은 당신을 신뢰합니다. 분노를 덜 내는 삶은 결국 마음이 편안해지는 삶입니다. 화를 다스리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이끄는 사람입니다. 첫째, 멈추기. 말하지 말고, 행동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기. 둘째, 관찰하기. 지금 내가 왜 화가 나는가? 천천히 들여다보기. 셋째, 거리 두기. 감정은 나가 아니다. 그저 지나가는 손님일 뿐이다. 넷째, 말 줄이기.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다. 다섯째, 흘려보내기. 없애려 하지 말고 그저 흘려보내기. 분노는 붙잡을수록 커지고 흘려보낼수록 약해진다. 화를 다스리는 일은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감정 조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삶 전체의 구조를 바꾸는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 변화는 조용히 그러나 깊이 스며듭니다. 먼저 내면의 평온이 길어진다. 예전에는 작은 말에도 흔들리던 마음이 이제는 큰 파도에도 천천히 되돌아옵니다. 마치 깊은 호수처럼 흔들리더라도 바닥은 언제나 고요하게 머뭅니다. 이 안정감이 쌓이면 삶을 대하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 변화는 관계의 부드러움입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낍니다. 불편한 기류가 없고 상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고 갈등 상황에서도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화가 적은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세 번째 변화는 판단력의 상승입니다. 분노는 우리의 시야를 좁히지만 고염은 시야를 넓힙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면 일의 본질이 보이고 우선순위가 명확해집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이 선택의 힘이 서서히 인생의 큰 방향을 만들어 갑니다. 네 번째는 자기 존중감의 상승입니다. 화를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화를 다스려내는 경험은 자기 자신을 신뢰하게 만듭니다. 나는 나를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믿음은 인생 어디서나 강력한 기반이 됩니다. 하고 싶은 일이 생겨도 감정이 발목을 잡지 않기 때문에 도전도 쉬워지고 성취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변화는 삶의 흐름이 부드러워진다는 것입니다. 화는 삶의 흐름을 막고
고요함은 흐름을 열어줍니다. 예전 같으면 부딪히던 문제도 지금은 자연스럽게 스쳐 지나갑니다. 사람들의 태도도 크게 달라지고 내가 하는 선택들도 조화롭게 맞물리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를 느끼는 순간 사람들은 비로소 깨닫습니다. 화를 다스리는 건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일이었구나. 분노는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줄어들기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연습은 마음의 간격을 만드는 것입니다. 말이 튀어나오기 전에 1초, 행동하기 전에 1초, 생각하기 전에 1초. 이 작은 간격이 당신의 인생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됩니다. 두 번째 연습은 자기 연민입니다. 화가 치솟는 순간 스스로를 탓하는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괜찮아. 지금 많이 힘들었구나. 화는 곧바로 사라지지 않지만 부드럽게 풀릴 준비를 합니다. 스스로를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은 감정에도 여유가 생깁니다. 세 번째 연습은 상대의 마음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그대가 아프듯 남도 아프다고 했습니다. 상대의 행동 뒤에 있는 상처, 두려움, 불안을 떠올리면 화는 자연스럽게 잦아듭니다.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은 나를 먼저 부드럽게 만듭니다. 네 번째 연습은 지나간 감정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하루의 끝에 오늘 화가 났던 순간을 짧게 적어보세요. 왜 화가 났는지, 무엇이 나를 건드렸는지, 어떤 대처를 했는지 기록을 반복하면 감정의 패턴이 보입니다. 패턴이 보이면 감정의 뿌리를 잡아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연습은 내려놓는 선언입니다. 잠들기 전 조용히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내일의 나는 오늘보다 더 고요하다. 이 말은 단순한 주문이 아니라 내면을 재정렬하는 강력한 의식입니다. 반복할수록 감정이 차분해지고 분노가 차지하던 자리가 서서히 비워집니다. 화를 내려놓는다는 건 단순히 온순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강한 자신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아주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변화는 마음의 흐름이 부드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쉽게 걸렸던 말과 상황이 지금은 마음을 크게 흔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중심이 단단해졌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깊이 박힌 나무는 흔들리기만 할 뿐 쓰러지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갈등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내가 더 참으면 손해 아닐까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화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갈등 상황에서도 목소리가 낮고 문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해결의 방향을 찾습니다. 이런 사람 앞에서는 상대도 자연스럽게 차분해지고 걷잡을 수 없던 충돌도 쉽게 진정됩니다. 세 번째 변화는 존중이 쌓인다는 것입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 감정에 즉시 반응하지 않는 사람, 화 대신 고요함으로 답하는 사람은 그 존재 자체에서 품위가 느껴집니다. 그 품위는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신뢰하고 함께 있고 싶어하고 따르고 싶어합니다. 네 번째 변화는 삶이 나에게 유리하게 흐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감정에 휘둘릴 때는 사소한 결정도 실수로 이어졌지만 마음이 고요해지면 선택이 선명해지고 삶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분 좋은 변화가 아니라 실제로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매우 중요한 흐름 변화입니다. 다섯 번째 변화는 스스로를 이해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화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내 안의 상처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분노를 다스리다 보면 내가 진짜 무엇 때문에 힘들었는지, 내가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는지, 어떤 말에 예민한지를 조용히 알아차릴 수 있게 됩니다. 이 알아차림이 깊어질수록 분노는
점점 설 자리를 잃습니다. 감정에 먹히던 과거의 나는 사라지고 감정을 바라보는 주인이 됩니다. 화를 완벽히 없애려 하지 마세요. 그 목표는 오히려 당신을 더 힘들게 만들 뿐입니다. 분노는 인간에게 자연스럽게 있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마음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작고 현실적인 실천들을 소개할게요. 첫 번째, 하루 한 번 10초 멈춤 연습. 화를 다스리는 가장 빠른 방법은 반응을 늦추는 것입니다. 말하기 전 10초, 답장하기 전 10초, 표정 짓기 전 10초. 이 짧은 멈춤이 당신의 인생을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두 번째,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몸을 느끼기. 감정은 반드시 몸에서 신호를 보냅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어깨가 뻣뻣해지고 손끝이 차가워지는 등 아주 미세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 순간 몸으로 시선을 돌리면 감정의 힘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세 번째, 지금 이 순간만 바라보기. 분노는 언제나 과거에 대한 상처,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올라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은 당신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현재만 바라보면 분노는 이유를 잃고 사라집니다. 네 번째, 작은 말 한마디에 담긴 감정을 관찰하기. 왜 저 말에 이렇게 화가 날까? 이 질문은 자기 이해의 시작입니다. 이 질문만 반복해도 감정은 쌓이는 대신 풀리기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 자신에게 부드러운 말 걸기. 너도 힘들었지. 괜찮아. 이 한 문장이 화의 기세를 낮추고 당신을 부드럽게 감쌉니다. 내면이 평온한 사람은 다른 이에게도 평온을 줍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깊은 내면으로 내려가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분노를 다스린다는 것은 생각을 억누르는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의 뿌리를 부드럽게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지금 자세를 잠시 편안히 하고 어깨와 턱의 힘을 살짝 풀어보세요. 눈을 천천히 감을 수 있다면 가볍게 감아도 좋습니다. 그리고 숨을 억지로 깊게 들이마시지 말고 지금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호흡을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저 이렇게 말해주세요. 아,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의 마음을 지켜주는 울타리입니다. 지금부터 분노 명상의 첫 단계인 감정의 자리 확인하기를 해보겠습니다. 마음속에 최근에 화가 났던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상대의 얼굴, 말투, 상황. 너무 생생하게 떠올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그 장면이 있었지 수준이면 충분합니다. 그 기억이 떠오를 때 당신의 가슴은 어떤가요? 조금 답답한가요? 속이 불편한가요? 혹은 무거운 무엇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 감정의 이름을 붙여보세요. 아, 이것은 화구나. 아, 이것은 상처구나. 아, 이것은 두려움이었구나. 감정의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 그 감정은 이미 절반 넘게 힘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알아차림 앞에서 더 이상 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감정과 나를 분리하기.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해보세요. 이 감정은 나가 아니다. 이 감정은 잠시 머물러가는 손님일 뿐이다. 감정은 나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감정은 나에게 온 변화일 뿐이지 나라는 존재 자체가 아닙니다. 감정이 나라고 믿는 순간 우리는 감정과 하나가 되어 통제력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감정이 손님이라고 인식하는 순간 나는 그 감정을 바라보는 주인이 됩니다. 그 순간 감정의 불꽃은 작아집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입니다. 감정을 흘려보내기. 어떤 강물도 절대 같은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물은 흘러가야 물입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화가 올라올 때 없애려 하지 말고 밀어내지도 말고 그저 이렇게 말해보세요. 흘러가라. 떠나가라. 나는 붙잡지 않겠다. 마음속에서 감정이 천천히 멀어지는 모습을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억지로 보내려 하지 말고 강요하지도 마세요. 그저 물 위에 나무십 하나 놓고 천천히 떠내려가는 모습을 보는 것처럼 감정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나의 중심으로 돌아오기. 분노가 사라지면 나의 중심에는 고요한 공간이 남습니다. 그곳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고 어떤 말도 침범할 수 없고 어떤 상황도 흔들 수 없는 당신만의 내면의 방입니다. 그 방 안에는 따뜻한 빛이 있습니다. 부드럽고 은은한 빛입니다. 지금 그 빛이 내 마음 전체를 천천히 채워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슴이 조금 가벼워지고 호흡이 깊어지며 머릿속 소음이 잦아드는 느낌이 듭니다. 이 빛은 당신이 분노를 다스릴 때마다 조금씩 더 밝아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화를 줄이면 정말 인생이 달라지나요? 그 답은 지금 이 고요함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화를 줄인다는 건 단순히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세계를 보게 되는 여정입니다. 분노가 많을 때는 사람도 흐릿하게 보이고 상황도 왜곡되어 보이며 삶의 기회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고요해지면 그동안 가려져 있던 것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상처처럼 느껴졌던 말이 지금은 그저 한 사람의 감정 표현처럼 보이고 예전에는 날카로운 상황처럼 보였던 장면이 지금은 단순한 오해였음을 알아차리고 예전에는 삶이 나에게 가혹한 것처럼 느껴졌던 시간들이 지금은 나를 단단하게 만든 과정이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 변화는 분노가 줄어들 때만 오는 아주 특별하고 소중한 경험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 도달하면 사람들은 비로소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래서 화를 내려놓으라고 했구나. 분노를 줄여가는 과정은 결국 나를 다시 만나러 가는 여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만 정작 자신의 깊은 내면을 직접 바라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화가 날 때 그 순간의 감정으로 나를 규정하곤 합니다. 나는 예민한 사람이야. 나는 참을성이 없어. 나는 왜 이렇게 쉽게 화가 날까? 하지만 이런 말들은 진짜 나의 본질을 설명하는 말이 아닙니다. 단지 감정이 요동칠 때의 잠깐의 모습일 뿐입니다. 화를 내려놓는 연습을 하다 보면 감정에 가려져 있던 진짜 나의 성질, 기질, 본성이 드러납니다. 그 본성은 누구에게나 놀라울 만큼 고요하고 생각보다 넉넉하며 스스로를 비난하기보다 부드럽게 다독일 줄 아는 존재입니다. 내면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면 누구나 고요함의 공간이 있습니다. 밖에서는 시끄럽고 복잡한데 내면의 방 안에는 마치 소리 없는 숲처럼 고요함이 내려앉아 있습니다. 그 고요함을 느껴본 사람은 분노가 주는 강렬함보다 고요함이 주는 안정과 평화가 훨씬 더 값지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작은 소리에 갈피를 잃지 않고 감정 하나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의 말에 상처를 받고 상대의 행동에 화를 내며 나는 차갑고 예민하고 날카로운 사람인가? 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화를 내려놓는 연습을 하다 보면 자신 안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따뜻함이 나타납니다. 상대의 부족함을 전처럼 공격적으로 보지 않고 누군가가 실수했을 때
이해하려는 마음이 생기고 타인의 말 속에서 그 사람이 감당해온 무게를 조용히 읽어내게 됩니다. 이것은 억지 도덕이 아니라 고요함이 길러낸 자연스러운 선함입니다. 분노는 힘이 없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가장 쉬운 힘입니다. 크게 소리내고 감정을 폭발시키면 마치 힘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감정을 통제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화가 나도 멈출 수 있는 힘, 상대의 태도보다 내 중심을 먼저 챙기는 힘, 말보다 침묵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은 대단한 내적 강함에서 나옵니다. 화를 조절한다는 것은 힘을 잃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힘을 갖게 되는 과정입니다. 분노가 치밀 때는 세상이 흑백처럼 보입니다. 옳고 그름, 피해자와 가해자, 나쁜 사람과 좋은 사람, 모든 것이 단순하게 나뉘어 보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고요해지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회색의 영역들이 보입니다. 상대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고 상대의 말 또한 그 사람의 상처가 만든 결과였으며 나 또한 그 상황에서 완벽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 깨달음이 반복되면 화 대신 이해가 자리 잡고 분노 대신 지혜가 깊어집니다. 화를 내려놓는다고 해서 인생에서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놀라운 변화가 하나 생깁니다. 바로 문제를 다루는 나의 태도가 변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작은 일에도 흔들리고 사람 한 명 때문에 하루를 망쳤다면 지금의 나는 문제 앞에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것도 지나가리라. 이 상황도 나를 흔들 순 없다.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다. 이 태도의 변화는 일상이 기적처럼 달라지게 만듭니다. 이제 긴 여정을 거의 다 걸어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은 처음보다 조금 더 고요해져 있을 것입니다. 이 고요함은 우연히 온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감정에 솔직해지고 화 속에 숨어있던 상처를 바라본 결과입니다. 마음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용기가 있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 용기를 내어 여기까지 온 당신에게 가장 먼저 잘 오셨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당신이 느꼈던 화와 상처는 당신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나 흔들립니다. 그 흔들림은 결함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분노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화를 느낀다는 것은 마음에 상처가 있었고 그 상처가 아직 치유되지 않았음을 몸이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그러니 지난날 화를 터뜨렸던 자신을 책망할 필요도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저 조금 더 성숙해진 것입니다. 당신은 아마 이제 알고 있을 것입니다. 분노가 사라질수록 나의 본래 모습이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을. 화가 줄어들면 내면 깊은 곳에 고요함이 드러납니다. 그 고요함은 어떤 말도 상처낼 수 없고 어떤 상황도 흔들 수 없으며 어떤 사람도 뺏어갈 수 없는 당신만의 내면의 방입니다. 그 방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존재했지만 오랜 시간 분노와 상처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오늘 당신은 그 방의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그 문은 앞으로 더 크게 열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평온을 얻기 위해 감정을 억누르거나 화를 참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평온은 억누름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평온은 감정을 통제하려 애쓰는 손에서 힘을 뗐을 때 찾아옵니다. 억누르는 순간 감정은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하지만 그저 바라보고 흘려보내기 시작하면 감정은 저절로 힘을 잃습니다. 평온은 감정과 싸움에서 이긴 뒤에 오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싸우기를 멈췄을 때 당신에게 조용히 다가오는 선물입니다. 당신은 지금
자신이 얼마나 달라지고 있는지 완전히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항상 가장 조용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오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게 흔들린 깨달음, 그 작은 울림은 내일 당신의 행동을 바꾸고 그 행동은 당신의 감정을 바꾸며 결국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내일은 당신이 오늘보다 조금 더 고요해질 것입니다. 조금 덜 흔들리고, 조금 덜 상처받고, 조금 더 따뜻해지고, 조금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이 변화는 당신이 오늘 이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속으로 아주 천천히 따라 해보세요. 나는 감정의 주인이 된다. 이 문장은 당신을 지켜주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어두운 날에도, 마음이 흔들리는 날에도, 억울한 날에도 이 문장은 당신을 다시 중심으로 데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장. 오늘의 나는 충분하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충분합니다. 완벽할 필요도 없고 모든 걸 잘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당신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이미 성장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당신이 평온하기를, 당신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를, 당신의 삶이 따뜻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언제든 마음이 복잡할 때 이 영상의 한 문장이라도 떠오른다면 당신은 이미 고요함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잘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평온을 언제나 응원합니다.